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죠? 나스닥은 1.2% 상승을 하고 S&P 500이 0.7%.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 기술주만 몇몇 종목이 오르고 전체적으로는 별로 뭐 크게 시장 확산을 갖고 가진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뉴스가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지. 하나는 중국이 그죠? 우리 시장 장 끝난 다음에 미국에 부과했었던 반도체 부분에서 8개 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고, 그죠? 그리고 이 자율 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 그 8종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세, 요 두 뉴스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 반도체 요 부분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쪽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섹터가 약세를 보였지, 그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세 확산이 나타나지 못하고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자리 잡았다라고 보고,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미시간대 4월 소비자 심리지수, 뭐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뭐 9시 반에 발표됐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제 뭐 수치상도 뭐그 데이터는 나쁘게 나왔지만 뭐 실물 경제를 가리키는 하드 데이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중간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지수는 상승했는데, 우리로 말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상승했는데 뭐 다른 개별 중소형제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한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뉴스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4월 24일 날 그죠? 그 한국이 미국하고 협상 부분을 시작을 했잖아, 그죠? 근데 협상은 뭐 대체로 무난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7월 부분에 요 확정을 하려고 하는 형태인데, 그죠? 요거야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4월 24일 날 시작을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은 7월 패키지 딜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베센트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했는데, 그죠? 이번 주에 이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월 패키지 딜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미국하고 지금 교황의 장례식장에 참석했었던 트럼프, 그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났는데, 푸틴과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정학적 부분이 좀 더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이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부분이야?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요거 중국 반도체 8종 125% 관세를 조용히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세관 당국에서 보니까 이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는 부분, 그리고 뭐 이게 조용히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 트럼프는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죠? 중국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뭡니까? 요 얘기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야기가 누구 말이 맞는지, 그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시진핑하고도 전화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상무부는 협상이나 담판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뭐 중국과 오늘 오전에도 만나서 협상을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인 거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기 전에 물밑 접촉을 하는 부분을 협상을 위해서 만나는 걸로 보느냐 아니냐, 그 차이다라고 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뭡니까? 협상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거를 협상이라고 보는 게 트럼프고, 그죠? 그렇게 만나는 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중국 쪽 입장인지, 여튼 뭐 그 부분이 틀린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게, 트럼프는 이 25일 날 타임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이 전화도 했다, 전화도 걸어왔다, 그죠? 그런데 주중 대사관은 대중을 오도하는 발언이다. 이게 뭐냐고, 그죠? 도대체
응? 근데 뭐 미중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나온 장 끝나고 또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가 중국이 시장을 개방 안 하면 관세 철회 안 할 거다. 뭐 이런 강경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있고 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 이야기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이제 트럼프 취임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어떻게든 이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키려고 트럼프가 막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죠?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뭐 이런 와중에 또 그런 과정에도 물러서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그죠? 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바라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계속 길어지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조만간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잖아. 그죠? 서로 국경 폐쇄하고 강물을 끊고 하면서 그죠? 사실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부분도 지금 뭐 뉴스에는 크게 안 나오고 있지만 요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야. 그죠? 왜냐면 사실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거의 지금 거의 한 국가나 다름없었죠, 그죠? 그 과거에 인도가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다시 번성을 하면서, 그죠? 나름 그 지역에 그 종교 중심으로 이제 뭉쳐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인도가 힌두교, 그죠? 그리고 저 파키스탄 이쪽은 이슬람교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그 인도 대륙이 영국 식민지였다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나뉘어졌다고 이슬람교하고 힌두교를 믿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 국가로 나눠졌다 종교로 나눠졌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지역은 인도가 되고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파키스탄이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네이버에서 한번 봐볼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도, 파키스탄 지도. 이 나라가 아주 골 때리게 돼 있어. 그죠? 인도 지역, 요 지도를 딱 아무 지역에 보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지도가 이렇게 하나? 요거보다 여기 자세하네.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인도가 그죠? 파키스탄 요게 인도 땅이잖아. 그죠? 요 인도에 요렇게 요 지역도 통과해서 이 파란색도 인도야. 근데 파키스탄이 요 색깔입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 연두색이라니까? 그죠? 요 서파키스탄. 여기도 동파키스탄. 응? 요게 이제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쪽이단 말이야. 이게 종교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쪽은 이슬람교야. 근데 그 이슬람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 전쟁 뭐 이런 게 색채가 강한 게 이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강하지. 그지? 자기네 그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강요를 하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지금 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카시미르지요? 카시미르지요. 여기다고. 근데 요 지역 무슨 색깔? 여기 적색. 여기가 이제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쟁탈전이 서로 놓여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뭐예요?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요 카시미르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그죠?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파키스탄으로 합병을 바라고 있는데 그죠? 요 카시미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왕 이쪽 부분은 뭡니까? 이 힌두교다고. 그러니까 왕은 힌두교, 국민은 이슬람교. 이렇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파키스탄하고 국민들이 병합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22일 날 카시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을 병합하는 테러 세력이 힌두교 관광객 26명을 집단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살할 때 어떻게 학살을 했냐면 이슬람 경전 내용을 일일이 사람마다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면 뭡니까? 힌두교를 믿거나 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학살을 해서 26명인가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복에 인도가 나선 거지. 그래서 지금 인도가 지금 뭡니까? 이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물. 이건 파키스탄은 농업 국가인데 그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물을 못 들어가게 막는 댐을 건설하느니 뭐 이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국경 지역에 막 지금
인도 파키스탄 병력들이 직결하고 이게 이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우려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다라고 보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저 뭡니까 이렇게 이 26명이나 학살을 당한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죠? 그래서 진짜로 물을 끊어버리는 흐름을 보여주면 파키스탄 역시 근데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할 만한 국가 부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나라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부담이 된다. 그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아주 복잡해. 지정학적 부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도 보이나요, 지금? 제가 공유 안 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설명해도 파워포인트가 보이나요? 예. 이것도 위험한 거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종목만 이야기하고 끝낼 거야, 그냥? 차트 분석만 하고? 그러면 금방 10분이면 가고, 그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지금 보면,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섹터에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태양광이 가장 많이 올랐어. 하나솔루션. 사실. 그게 뭐가 나오면서 캄보디아 그 태양광 관세 3,521% 부과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어서 그렇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는 뉴스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잘 보시면 지금 중국이 그죠? 사실 관세 전쟁을 가장 먼저 매기면서 시작한 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야. 그죠? 타겟이 중국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죠? 그런데 제가 요 얘기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도지코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시진핑이 반미연대를 위해서 동남아를 방문한다.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 세 나라를 방문했다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그러면서 시진핑이 베트남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반미하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 관영 매체는 아예 보도도 안 했어요. 그거를. 우린 미국과 독특한 유대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떠나자마자 중국산 우회 수출 막는 방안을 발표하고 F-16 구매도 추진하겠다. 말레이시아도 중국이 반품한 보잉기를 사겠다. 그죠? 그렇게 미국의 완화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방문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캄보디아만 그죠? 협조를 했어요. 캄보디아는 뭡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먹고 살아요. 중국의 태양광으로. 그 타이밍에 미국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 4개 국가의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관세 부과가 안 됐다고. 캄보디아만 3,521%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 네 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에 들어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만큼 그죠? 지금 이 전쟁을 단순한 관세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서 봐야지.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시진핑이 방문한 국가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부분에 본보기로 관세를 때린 거예요. 캄보디아는 그죠? 농지도 아니지. 후진 국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업이 들어서서 태양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고. 거기다가 3,521%는 뭡니까? 캄보디아 죽이겠다는 거고 그게 뭐예요? 중국 기업 죽이겠다는 거지. 그 보복은 확실하게 한다니까 미국이. 그 부분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중국이 베트남 이 해양 영토의 알박기를 하고 저기 필리핀 베트남이란다. 그 베트남, 필리핀 사이 샌디케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하는 여기에 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지금 보이는 그죠? 여기 부분에 조그만 뭐라고 그러나 이거 조그만 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죠? 지금 요런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중국 오송길 여기다가 자기네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역이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쪽으로도 나가고 싶어 하고 대만을 침공해서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죠? 이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해양으로 나가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런 영유물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도 나아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다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 중국이 고정식 구조물이라고 해서 여기 이 한국하고 중국의 잠정 조치 수역 여기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그 세 개의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를 했지. 근데 연어 양식장이래. 여러분들 이런 연어 양식장에 헬기 착륙장까지 있고 이게 연어 양식장이라고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이게 필리핀의 요쪽에 샌드케이 하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자꾸 구조물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자기네 영토라고 점유율을 주장을 하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수단이지. 그죠? 이런 기사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거다고. 미군이 군산의 킬체인 핵심 F-35A를 상시 배치를 검토를 하는데 이게 F-35는 뭡니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한미 훈련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그죠? 그런데 군산에 새로 배치해서 북한과 중군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사실은 한국 공군은 현재 39대 F-35A를 보유하고 있고, 2027년까지 20대를 더 보유하는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지만, 요런 그 확장 정책, 그러면서 이 대만에 대한, 그죠? 대만에 대한 전쟁 가능성. 이게 이제 계속 불거져 나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대만을 치는 부분이 2027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뭐 예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국이 중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의도, 군사적인 대비, 이런 부분도 함께 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뭐 이후에 하도록 하고,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경제적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가 이 프라이스 이 통상 협의를 통해서 나름 뭐 잘 됐다고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된지 안 되는지는 끝나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뭐 6.3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그죠? 대선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다시 또 이 최종 협상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율은 이번 주에 일정 정도 협의 틀을 마련하겠지만 확장적인 부분은 뭐 7월이나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 새로운 뭐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가 협상을 해야, 그죠? 그 협상의 강도나 협상의 범위가 제대로 결정이 되지. 그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 이전 협상하고 뭐 아니다. 뭐 하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7월 8일이 지금 그 보편적 관세 말고, 그죠? 상호관세 부분 90일 유예했던 게 7월 말일 날, 7월 8일 날, 그죠? 종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요때 그 종료되기 이전에 패키지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벨센트 재무장관이 뭡니까? 이 환율 부분을 새로 넣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넣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뭐 이런 쪽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하나 찜찜한 게 있어.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찜찜하다. 이제 올랐는데 찜찜하다는 건 뭐냐면, 올랐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테슬라와, 그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테슬라는 확실히 좋을 뉴스가 있었으니까,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그죠? 나름 도움이 되는 뉴스였지. 그래서 금요일 날 요 박스권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딱 박스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차트가 별 볼일 없다 막 이래도 그렇지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펀더멘털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술적 차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딱 끝난 자리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끝났잖아. 그죠?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 박스권 상단. 그죠?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보면은, 기술적 지표를 안 보면은 매매의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죠? 여하튼 테슬라가 주 강 흐름을 보여준 거지. 왜?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제 뉴스 한번 보자고. 어떤 뉴스였는지. 응? 테슬라의 뉴스가. 여기야, 요거야. 자율주행 차량 사고 보고 절차 간소화. 안전기준 미흡해도 미국에서 자율주행 가능. 그죠? 그리고 6월 테슬라 사이버캡 출시에 긍정적일 듯.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사안에 이 면제 프로그램 혁신적인 설계를 장려한다 뭐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 그거 바이든 때는 막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하나 방안 발표. 이거 이제 트럼프가, 그죠? 바이든한테 선물 하나 한 거지. 그죠? 트럼프 정부에 많은 역할 이걸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물 하나 준 부분인데, 여튼 그거 가지고 박스권 상단에 들어왔어요. 그죠? 실적은 뭐 엑스판이었다는 건 우리가 알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런 뉴스를 가지고 박스권에 왔는데, 그죠? 지금 박스권에 온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죠? 여기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 다만 이제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추세를 지금 넘어섰는데, 그죠?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하락 추세였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뭐 이건 더 내려왔고, 거의 뭐 다이렉트로,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또 여기서 하락을 해서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치고,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온 부분은 다행인데, 자, 이제 그 외에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
그죠? 엔비디아도 이걸로 보니까 참 애매한데, 그지? 여하튼 뭡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111불, 그지? 100불 이하로 내려왔다가 돌아 나왔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뭐예요? 박스권을 살짝 뚫었어, 그지? 요 정도가 뭐예요? 박스권 이렇게 이번 주에 움직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걸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뉴스가 트럼프의 완화적인 발언, 요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돌아 나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을 돌아서 나왔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션 마크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뭐 계속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똑같고 동일하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마디와 하락 추세의 흐름 부분에서 내려오던 부분을, 그죠? 이렇게 요 두 마디 라인에서 이제 되돌아온 거라고, 그죠? 이제 이번 주 주간으로는 잘 반등을 해줬어요. 요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이렇게 올라온 트럼프가 중국하고 협상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유화적인 이야기를 해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등하다가 어제 금요일인가 엊그제 금요일은 빅테크 기업 몇 개만 지수를 반등시켜주고 나머지 쪽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부담 요인이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의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 여기에는 이제 5월 7일 FOMC 기대감도 좀 있지. 거기서 혹시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5월 라인까지 좀 반등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5월 1일 날 발표하는 우리 시장이 이제 5월 1일 날 휴장이잖아요. 그죠? 근로자의 날로. 그날 이제 발표될 미국 시장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ISM 제조업 지수와 ISM 고용, 이런 부분들이 발표돼서 안 좋게 나오고, 그런 가운데 5월 7일 FOMC 회의에서 파월 풋, 그러니까, 다음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겠지만, 또 파월은, 연준 의장은 이 주말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금요일 날 그 테슬라 뉴스와 이 반도체 뉴스 이것 때문에 몇몇 종목만이 올라온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전 고점이 여기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주 주초는 오히려 별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기대감은 작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른 건 이거야. 뭐냐?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중국 145% 관세 부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지. 그제? 이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60%든 50%든 더 내려가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15% 20% 관세까지 갈 거냐라는 걸로 봤을 땐 여기를 더 세게 치고 가는 건 쉽지 않다. 그게 이제 뭐냐? 지금의 반등을 저점을 찍고 외바닥과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 부분, 저점을 찍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죠? 너무 급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반등으로 볼 거냐? 그죠? 저는 아직은 그 부분으로 본다고, 데드캣 바운스로. 그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들어온 타이밍, 그리고 낙폭과대였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은 깨지지 않았어, 미국 시장. 그죠? 깨지지 않았지만 요때가 이제 2018년 요때라 그랬죠, 그죠? 2018년 요때 여기가 관세 전쟁이었었을 때, 이때 지금 그런 현상인데 이 저점을 다시 깰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도 미국 시장은 이때도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였는데, 여튼 요 3개월 저점 부분을 3개월 동안 하락했었던 요 부분하고 요 3개월 동안 하락했었던 요 부분하고 얼추 비슷한 흐름 부분으로 간다면, 그죠? 아랫거리를 달고 지지받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쭉 뻗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시간 흐름이 좀 더 지켜봐줘야 되고, 그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했었던 지정학적인 분쟁들, 그죠? 지금 아까 이야기한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가자지구 이런 쪽 부분 이런 쪽 부분들도 아직 끝난 상황들이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하도 교황 사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가려진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부담인 것은 분명하고,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래서 이제 V자로 들어온 부분에, 그죠? 지금 요 갭자리, 그죠? 여기 이제 갭 하락하면서 나왔었던 요 위치인데, 이거를 메꾸는 작업을 지난주 금요일 날 치고 갔다가 요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그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수급적으로, 그죠? 수급적으로 오랜만에, 진짜 언제 만에 보나 몰라, 그죠?
뭐 5천 계약 이상 선물 매수하고 코스피 6,300원 매수. 일별로 보게 되면 그제 지금 매일 매도하던 외인들이 그나마 언제적 매수하고 매수했는지 그제 근데 이제 뭐 외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계속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야. 중간중간 이제 뭡니까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면서 들어오는 상황에 꼭 이제 뭐 안심시켰다가 매수 들어와서 안심시켰다가 그 다음에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추세를. 근데 이제 원체 섹터를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제 요 추세를 지금 타서 이게 이래 수전증이야 왜 이래 이거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올랐다 해서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올랐으니 그죠? 뭐 아침에는 반도체하고 뭡니까 2차전지 이쪽이 중심이 돼서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 그죠? 여기에 바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뭐 또 저항 흐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왜?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과 상승이 반등이었고 아까 이야기한 데드캣 바운스의 관점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그죠? 뉴스에 연관된 종목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만 가지고 지수만 반정시킨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시장 지수도 더 세게 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낫다. 거기에다가 주 후반 부분엔 그 5월 1일 이 목요일인가요? 그죠? 그날이 뭐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의 날 그죠? 그 휴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주간 흐름을 한번 보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일 아침 강세 출발한 이후에 다소 정체될 부분이 아니겠냐. 물론 그죠? 종목마다의 뉴스에 따라서는 틀리지. 실적 발표가 같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가 하나오션이 있어요. 그죠? 금요일날 가장 세게 올라온 조선이죠. 그죠? 목요일날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 그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뭡니까? 뭐지? 20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23, 50, 미 해군석 장관이 이달 말 방문한다. 그죠? 요거 하고 또 이 누구야?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지? 제가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하고 HD 현대미포 실적 발표 나온 걸 종목을 분명히 올려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죠? 종목의 실적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안 올려져 있네. 실적이 하여튼 요 내용 말고 개별 기업의 실적 흐름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죠? 조선주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오션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당연히.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성 장관 방문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요 실적 발표. 이러니까 이제 하나오션 요 실적 요거 나오면서, 그지? 금요일에 상승 부분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가 잘 봐야 될 때지, 그지?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왜?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지금 다소 정체 흐름을 보여야지 정상인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벌써 충분히 쉬었다가 금요일날 세게 올라가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죠? 여튼 하나오션, 두산마켓, S-오일, LG생활건강, HD현대건설기계. 그죠?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3월 공업 기업이 이거 나오는데 크게 그거 할 게 없고 29일 화요일에는 일본이 휴장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크래프톤, 하이브, 강원랜드, 삼성전기, 하나시스템, HD현대, 현대건설, 에코프로 BM, 코카콜라, GM 실적이 아디다스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미국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이제 수요일날 베트남 휴장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삼성전자는 LG엔솔은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고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글로비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비자, 캐터필라 그죠? 실적 발표고 1분기 GDP, 미국의 1분기 GDP가 0.4%. 그죠? 이전에 2.4%였는데 0.4%, 역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지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미국 지표는. 거기다 이제 5월 1일 목요일은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독일, 인도 다 휴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세게 시장 흐름을 갖고 가기보다는 실적 발표에 따른 그 섹터 움직임이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5월 1일 목요일 휴장인 그 타이밍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맥도날드
그죠? 1112. 그리고 CVS 헬스, 뭐 바이오젠, 뭐 이쪽이 실적 발표하고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일본이 금융 동결이라고 지금 뭐 90% 이상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 이것도 뭐 상당히 전달보다는 안 좋게 나올 거다. 그죠? 안 좋게 나와야 파월이 데이터 유전형 파월이 금리 통화 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죠? 이거 뭐 예상돼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안 좋아도 생각보다 안 좋으면 예상보다 안 좋으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건 시장 맘대로 엿장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이저 수급이 사러 들어가는 기준에서 올라가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파월 풋을 기대한다라고 올려붙이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그죠? 관세 이 완화 가능성에 반등을 했지만 결국 관세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죠? 다만 미국 시장이 지금 데드캣 바운스 기준으로 반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러 들어가는 건 부담이고 오히려 종목과 섹터별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재매수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다고. 그죠? 그 관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5월 2일 금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엑슨모빌 그죠? 뭐 종목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예요?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이게 이제 12만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만 명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뭐 관세와 관련돼서 그죠? 메타라든지 메타도 또 추가 감원 조정한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신규 고용 부분에서 이 관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쪽으로 보면 대부분 안 좋게 지난달보다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했으면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뭡니까? 트럼프가 노선을 조금 유화한 노선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일정 부분 반등을 했으니까 트럼프는 또 뭐예요?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해서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완화적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나 정책을 하고 있는 쪽은 뭡니까? 시장이 안정적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잖아. 그런데 시장이 내가 이동하지 않는 상황, 불안해지고 위험해지면 내가 고집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면 또 완화적인 걸로 살짝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지난주 트럼프 타이밍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5일 있다가 트럼프 100일 앞두고 있으니까 주초에 미국 시장을 저는 예상을 하면 주초는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100일 앞둔 그죠? 이번 제가 정확히 이제 날짜를 봐야 되겠지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때가 트럼프 취임 100일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조금 또 온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추세 흐름 요거를 연장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